이제 1단계부터 코드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1단계는 자, 단말을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 단말 등록하는 단계는 우리가 클라우드 서버, 즉 이 FCM이라고 하는 서버 쪽으로 단말 등록을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단말 등록 요청을 하는 거는 이 뒷단에 그 서비스라고 하는 데서 등록된 아이디를 받으면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요청하는 거를 처음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받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 onCreate 안에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넣어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토큰 정보, 즉 등록 아이디 정보를 가장 처음에 요청을 했을 때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확인을 했을 때 이 등록 아이디가 발급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받을 수는 없지만 일단 요청하는 거를 get registration id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넣도록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이거를 public void get registration id라고 하는 메소드로 만들고 호출하는 식이죠. onCreate 안에서 호출을 합니다. 이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안에 자, Firebase 자, instance id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죠. 그거 .get instance라고 하고요. 여기에 보면 자, get toke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get token. 자, 이렇게 하면 자, 토큰이라고 하는 게 등록 아이디라고 했죠. 그 토큰 정보를 받아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토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등록 아이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등록 아이디라고 해볼 거예요. 이거를 변수에 한번 저장을 해봅니다. string regid라고 변수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regid라고 하는 거를 할당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등록 아이디가 정상적으로 왔는지를 한번 표시를 할 건데요. 표시를 화면에 있는 텍스트 뷰에다가 한번 뿌려볼 겁니다. 우리가 로그식으로 화면 아래쪽에 뿌려보도록 텍스트 뷰를 추가를 했죠. 로그 아웃풋에다가. 저기다가 로그식으로 추가를 하도록 자,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추가할 수 있도록. 자, public void println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요. 자, 문자를 하나 보내면 자, 로그 아웃풋이라고 하는 게 텍스트 뷰죠. 거기에 append라고 해서 글자를 자, 요 글자 파라미터를 전달받은 글자를 추가하도록 이렇게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n이라고 해서 붙여서 한 줄씩 추가하도록 해보죠. 그럼 여기다가 println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println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 자, 등록 아이디 땡땡 또는 화살표를 하고요. 등록 아이디인 regid를 여기 뿌려봅니다. 이 regid를 변수로 이렇게 클래스 안에다가 선언을 한 거는요. 우리가 이 등록 아이디를 받고 나서 자, 2단계가 뭐예요? 자, 보내는 단말 쪽으로 전송하는 단계죠. 근데 그 전송하는 게 여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보내는 단말, 받는 단말 지금 같이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걸 다 만들고 나서 정상 동작하는 걸 보고 나서 분리를 해보시면 돼요. 보내는 단말과 받는 단말의 앱을 두 개를 분리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전송하는 자, 그 다른 단말로 보내주는 자, 그 과정을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1단계 과정이 됩니다. 자, 1단계를 일단 여러분이 여기까지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단계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같이 있으니까 생략을 해도 되고요. 3단계가 뭐예요? 전송 단계가 되죠. 일단 1단계가 성공을 해야 3단계가 가능해요. 왜? 여기 있는 등록 아이디, 즉 토큰이라고 하는 게 전송 단계에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먼저 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자, 실행을 에뮬레이터 쪽으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에뮬레이터가 저는 실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실행하면서 자, 에뮬레이터 실행하면서 그쪽으로 앱이 실행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등록 아이디가 어떻게 떨어지나 한번 보고요. 여러분이 이제 실제 실행을 할 때 실제 단말을 써보기를 권장을 합니다. 이제 실제 단말을 썼을 때 좀 다른 느낌 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단말마다 특성이 있어서 그거에 따른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단말을 쓰기를 권장을 하고요. 일단 저는 에뮬레이터에서 동작을 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이 되도록 했으니까요. 자,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되면 화면이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에뮬레이터에서 자, 정보가 확인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행이 되면 화면이 보이겠죠? 자, 화면이 이렇게 보였는데요. 자, 여기 보면 등록 아이디가 한번 찍혔는데 null이라고 찍혔어요. 이거는 자, 토큰을 요청을 했는데 그 토큰이 받아질 때까지
받아질 때까지 시간이 걸려서 바로 확인을 못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대기 시간을 주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들이 있겠죠. 어쨌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실행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보자.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자, 토큰을 요청을 하고 토큰을 받는 거는 어디서 받는다고 했어요? 자, 서비스 쪽에서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서비스 쪽에서 받아서 그 다음에 2단계를 진행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는 거는 사실 아까 같이 널로 보이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 등록 아이디를 확인해서 보내는 거는 이 아이디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 쪽에서 여러분이 처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간단한 테스트를 위해서 화면에다 이렇게 가져와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널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등록 아이디가 꽤 길죠? 자, 이런 어떤 고유한 값이 하나 만들어져서 넘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단계 확인이 됐으니까 2단계는 생략을 하고 이제 3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보내는 단말 쪽 전송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을 때 입력 상자에서 값을 가지고 와서 자, FCM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갔다가 그 FCM 서버가 이쪽으로 보내주겠죠. 그럼 받는 단말 쪽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내주는 과정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Create 안에서 버튼의 이벤트를 한번 처리를 해보죠. 자, 버튼은 자, find view by id로 찾겠죠. r.id. 버튼으로 찾아서 캐스팅해서 형변환해서 자, 할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set onClick listener enter, new onClick listener enter를 칩니다. 자, 그러면 버튼이 클릭됐을 때 onClick이 호출이 되겠죠. 이때 자, 입력 상자에서 값을 가지고 옵니다. 자, 데이터 input.getText to string 그 다음에 필요하면 트림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됩니다. 자, string 데이터 이렇게 받아보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전송을 할 겁니다. 그거를 별도의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send라고 하고 자, 데이터라고 하는 걸 한번 넣어보자. 자, 이 send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만들 건데요. 이 send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 데이터 전송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다가 public void send라고 하고요. 자, 문자열을 하나 전달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는 input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input 또는 데이터라고 할 텐데, 자, 어쨌든 input이라고 한번 바꿔보고, 자, 여기서 전송을 하기 위한 자, 그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책에 보시면 코드가 좀 길어요. 근데 그 코드가 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우리가 볼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쓰면 좀 더 간단하게 보낼 수가 있는데 이 볼리 라이브러리에서 JSON으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전송하도록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송할 데이터를 JSON 오브젝트라고 하는 걸로 만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전송할 데이터를 지금 만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서 자, 이 부분을 한번 구성을 해보자. 자, 뭐냐? 자, JSON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자, request 데이터라고 해서 자, new JSON 오브젝트로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보죠. 자, 그 다음에 request data.put이라고 해서 JSON 오브젝트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과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priority라고 하는 거를 high로 넣어줍니다. 자, priority라고 하는 거는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거고요. 우선순위를 높게 하면 웬만하면 누락되지 않고 전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빨간 줄이가 있네요. 빨간 줄에 가보면 exception, 예외가 발생할 수 있대요. 그럼 try catch를 한번 묶어주도록 합니다. 자, try, 자, 그 다음에 catch, exception, print stack trace, enter를 칩니다. 자, 이 안에서 이제 계속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겠죠. priority high로 넣고요. 그 다음에 자, 그 안에다가 다시 JSON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JSON 오브젝트, 그 다음에 데이터 OBJ라고 만들어 볼게요. new JSON 오브젝트. 이렇게 구성을 해보고요. 데이터 obj.put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이름과 값으로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contents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input이라고 넣어봅니다. 그리고 데이터 obj.put 이렇게 해서 데이터라고 하고 자, 데이터 obj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 이름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 컨텐츠 이렇게 넣어줬는데요. 자, 이 이름 그대로 해서 우리가 4단계에서 데이터를 수신할 때 그대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priority를 넣고 그 안에다가 다시 JSON 오브젝트 형태로 만들어서 넣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푸시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그 포맷이 있는데요. 그 포맷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준 겁니다.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JSON array라고 해서
자, id array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new json array. 자, 이거는 JSON으로 배열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사용을 합니다. id array.put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자, 여기에 값을 넣으면 되겠죠. JSON array 그 다음에 put 자, put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0이라고 하는 인덱스 값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regid라고 하는 걸 넣어줍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개의 자, 등록 아이디를 넣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수신자의 등록 아이디가 됩니다. 얘기한 것처럼 수신자의 등록 아이디가 있어야 상대방이 그걸 받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상대방한테 전송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거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아까 위에 만들었던 request data.put이라고 해서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아까 priority처럼. 그래서 여기에 자, registration 자, 그 다음에 밑줄 긋고 ids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id array를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갔죠?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JSON 객체로 해서 request data라고 하는 게 하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request data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실제 전송을 할 텐데요. 전송을 할 때는 이 볼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전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더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